자, 이제 순열과 조합에서 순열은 저번 시간에 했고 이번엔 조합을 좀 이제 할 거야, 조합을. 자, 근데 사실 순열만 이제 하면은 약간 좀 찝찝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사실은 좀 같이 배우는 게 좀 좋긴 한데 수업 분량상 일단 순열을 좀 먼저 하게 됐고 조합을 좀 보도록 할게, 조합을. 일단 내용부터 쓰시면 자, 서로 다른 n개.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알게를 택하는 거야. 알게를 택하는 거. 알게를 택하는 것을 n개에서 알게를 택하는 조합이라고 합니다. 조합. 자, 기호로는 뭐라고 나타내냐면 NCR. 이제 C만 크게, NR은 조그맣게 써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자, 이제 NCR. 이제 어떤 의미로 생각해 줘야 되냐면 그 앞에 순열이랑 사실 똑같아. 그 NPR, NCR 다 그 의미가 비슷한 듯 좀 다르고, 그리고 이 앞뒤에 있는 얘네들의 역할이 똑같은 게, 자, 우리 NPR 할 때 앞에 있는 애는 자, 이제 내가 고를 수 있는 대상의 개수라 보시면 돼. 대상의 개수. 몇 개를 고를 수 있느냐? N개를 고를 수 있다 치는 거야. 자, NPR 할 때 뒤에 있는 R은 그럼 그 N개 중에서 내가 몇 번 골라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야. 몇 번. 횟수에 대한 얘기야. 고른 거를 이 줄 세우기 나열까지 하는 게 순열이야. 줄 세우기 나열까지 하는 게. 근데 조합은 뭐냐면 그 순열의 과정에 이미 조합의 개념이 포함이 돼 있어. 뭔 말이냐? 조합은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을 해. 끝이야, 이게. 순열하고 뭔 차이입니까? 자, 나열을 하냐 안 하냐의 차이야. 순열은 나열까지 해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조합은 나열을 안 하는 거야. 나열을 안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순열 조합의 차이를 좀 잘 구별을 해주셔야 됩니다. 나열을 안 하면은 조합, 나열까지 해버린다면 순열로 인지하시고, 이제 C라는 글자는 조합을 뜻하는 컨비네이션의 머리 글자가 되겠고요. 컨비네이션의 머리 글자. 자, 그래서 이 조합의 수를 구하는 방법, 이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 먼저 순열의 수, NPR을 먼저 생각해 봐야 돼. 자, N개에서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자, 이게 NPR이었습니다. NPR. 이게 NPR이었고. 자, 근데 그 NPR이라는 경우의 수 자체가 무슨 의미냐면은, N개에서 R개를 선택하기만 하는 그 경우의 수가 조합의 수 NCR이야. NCR과 그 다음에 골랐던 R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 R 팩토리얼 있죠. R 팩토리얼. 얘네들을 곱한 거와 같다라고 보는 거지. 얘네들을 곱한 거다. 그러니까 순열 자체에 조합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야. 조합은 그냥 그 N개 중에 R개를 고르기만 하는 거. 그리고 그 고른 R개를 나열까지 해버린다면 그게 곧 순열이 되는 건데, 따라서 NPR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얘를 NCR 곱하기 N개 중에서 R개 고른 다음에 그 골랐던 R개를 나열하는 R 팩토리얼의 개념으로 볼 수 있어. R 팩토리얼의 개념. 그래서 NCR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얘들아, NCR은 양변을 요거로 나눠. R 팩토리얼로 나눠버리는 거야. 나눠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R 팩토리얼 나누기 NPR이 되는 거지. NPR. 자, 요게 되는 거지, 이제. 요렇게 되니까 NPR이 우리 앞 시간에 이거였어. 외우느라고 하는 게, NPR은 앞에 거 팩토리얼이 분자, 그리고 앞에서 뒤에 거 뺀 거 팩토리얼이 분모. 저식 자체도 외워놔야 된다고 했죠. 저식을 만족을 하니까 이제 NPR 대신에 요거를 여기에 적용을 해버리면 NCR은 이렇게 보는 거야. NCR은 앞에 거 팩토리얼이 분자, 앞에서 뒤에 거 뺀 거 팩토리얼이 분모, 그 다음에 뒤에 거 팩토리얼이 분모.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외워야 돼, 얘들아. 집중하고 지금 외워야 돼. NCR이 앞에 거 팩토리얼이 분자, 그 다음에 앞에서 뒤에 거 뺀 거 팩토리얼, 뒤에 거 팩토리얼이 분모로 간다라는 걸 외워야 된다고, 얘들아. 외워야 돼, 이거. 그래서 NCR은 이와 같이 계산을 해. 자, 실제 NCR 계산은 이거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로 이제. 그러니까 P처럼 계산을 한 다음에 나누기 뒤에 거 팩토리얼로 나눠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뒤에 거 팩토리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보자. 그 7P3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 7P3을? 7P3 계산. 7부터 시작해서 몇 번 곱합니까? 3번 곱하는 거란 말이지. 그럼 7C3 계산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P처럼 계산을 해. P처럼. 7부터 3번 곱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뒤에 거 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돼. 뒤에 거 팩토리얼. 이것까지 좀 해줘야 돼. 이것까지.
그럼 계산해보면은 3이 6이니까 7호 35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선생님이 그 작년에 이제 작년 1학년 애들 있잖아. 작년 1학년까지는 이거를 2학기 기말고사 때 이제 시험 범위였는데 이 자주 나오는 것들 P는 금방 계산할 수 있잖아. C는 계산할 게 좀 많잖아. C를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너네들한테 좀 외워놓으라고 해서 사실은 외워놓으라고. 근데 솔직히 우리 지금까지 수학 공부 이번 기말고사 범위 수학 공부하면서 외울 게 딱히 없거든. 외워야 되는 게. 외워야 되는 게 딱히 없어서 내가 이제 표를 너네들한테 줄 거야. 조합표를. 자, 5C2가 몇인지, 그 다음에 8C2가 몇인지, 10C3이 몇인지 이 계산을 해놓은 구구등 같은 그런 표를 줄 거야. 외우세요, 얘들아. 너네 지금 외우는 것도 별로 없잖아. 외우셔야 됩니다, 이제. 외우면 너네의 이 경우의 수 확통 인생이 굉장히 편해질 거야, 이제. 알겠지? 그 정도로 외워놓으면은, 굉장히 문제 풀 때 속도를 빨리 낼 수 있다. 선생님은 당연히 이거 좀 외우고 있으니까 자신있게 너네한테 외우라고 하는 거야, 이제. 알겠지? 외워야 돼, 얘들아, 이제. 이것도 못 외운다. 그러면은 사람이 아니다, 이제. 자, 봅시다. 이 조합의 개념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건데, 자, 만약에 A, B, C라는 세 수가 있다라고 해보자. A, B, C 이제. 다시 A, B, C가 아니라, 얘들아, A, B, C, D라는 네 개의 수가 만약에 있다라고 해봐요, 이제. 자, 이 중에서 내가 만약에 세 개를 내가 고르고 싶어. 네 개 중 세 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몇입니까? 이게 4C3이야, 의미 자체가. 네 개 중 세 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 그런데 이 네 개의 알파벳 중에서 세 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A, B, C, 그 다음에 뭐 A, B, D, 그 다음에 A, C, D, 그 다음에 B, C, D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가 나온대 해보면. 근데 조합에서는 그냥 선택하기만 하면 끝나는 거지만 얘를 만약에 세 개를 그냥 선택하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저렇게 네 가지 케이스가 나오지만 내가 만약에 순열의 의미로 생각하겠다라고 한다면 순열은 선택한 다음에 뭐까지 하라고? 나열까지 하라고. 이 줄 세우기까지 하라고. 그래서 순열의 개념은 고른 거를 이제 일렬로 나열해. 지금 세 개가 이미 골라졌잖아. 세 개 나열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 3팩이 몇이야? 6. 그러니까 여섯 가지 경우에도 나오는 거야. 여섯 가지 이렇게. 여섯 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야. 여섯 가지가. 그래서 조합을 나열한 개념이 순열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순열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의미를 확장을 할 거거든요, 이제. 여기서 NP0을 1, 0팩토리얼을 1이라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정해서 NC형도 마찬가지로 1이라고 정해놔야지만이 우리가 이 조합의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좀 더 확장해서. 자, NC형을 1이라고 정해. 자, NC형의 의미를 생각해보자. NC형은 N개 중에서 빵개 고르는 경우의 수야. 그게 몇 가지일까? 한 가지? 뭐 한 가지일 것 같니? 그러니까 이거 내가 1이라고 썼기 때문에 지금 한 가지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네가 느낌상 직관적으로 몇일 것 같니? 0이 보통 0으로 대답하기도 하고 1이라고 대답하기도 하는데 근데 약간 애매하잖아요. 약간 뜻이 이제. 근데 이 계산을 가능하게 하려면 1이라고 정의해야 된다는 거야. 1이라고. 1이라고 정의를 해버리면은 이제 우리가 기억에서라고 돼 있잖아요. 기억은 아까 위에서 보셨던 여기식입니다. 여기식. 여기식이 뭐냐면은 아까 이거 있죠. 자, NCR은 NPR 나누기 R 팩토리얼. 자, 만약에 내가 여기서 R을 0이라고 정의한다. R이 0이면 NC0은 NP0 곱하기 0 팩토리얼이야. NP0 곱하기 0 팩토리얼. 이거 둘 다 앞단원 내용에서 순열에서 1, 2였기 때문에 둘 다 이걸 계산해도 당연히 1이 나와야 되겠죠, 이제. 얘를 계산해도. 그래서 NP0이랑 0 팩토리얼을 1이라고 이제 앞에서 정의를 했으니까 NC형도 그에 따라서 1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NC형은 1이고. 자, 근데 NCN은 되는데 NCN은 몇이네, 얘들아? NCN.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 의미로. 의미로. N개가 있어. N개를 다 고르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아니야. 아니야. N개가 있어. N개를 다 고르는 경우의 수. 이 자체 한 가지야. 이 자체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자, 그리고 이제 3번.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거든, 3번이 이제. NCR이 뭐랑 같냐면, NC 한 다음에, 자, 앞에서 뒤에 거 빼면은 N-R이지. 앞에서 뒤에 거 뺀 걸로 얘네들이 같은 식이야. 얘네들이 같은 식. NCR이 NC N-R이랑 같아. 자, 저거는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내가 설명해 줄게, 저거는 의미로. 자, 무슨 말이냐, 저게. 예를 들면, 그 R을 4라고 놓으면 저기서 N을 5라고 놓고 R을 4라고 놓으면 OC4가 OC 몇이랑 같다 이 얘기야? 앞에서 뒤에 거 빼면 1이잖아. 얘랑 같다고. 거꾸로 생각하면은 뒤에 있는 둘이 더해서 앞에 게 돼야 돼. 자, 왜 이 식이 성립하냐면, 왜 이 식이, 이거는 뭐 식으로도 계산해 볼 수 있지만 의미로도 확인해 볼 수 있어. 둘 다 해볼게. 자, OC의 의미는 5부터 한 번만 쓰고, 그 다음에 뒤에 거 팩토리얼이 이렇게 되는 거고, OC4의 의미 자체는, 자, 5, 4, 3, 2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거 팩토리얼이니까 4, 3, 2, 1 이런 식으로 쓰는 거란 말이지. 이런 식으로. 정리해보면 4, 3, 2, 4, 3, 2가 없어지기 때문에 5, 5 이렇게 남게 돼. 5, 5 이렇게. 같은 값이 나온다라는 거를 식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자, 의미로도 좀 생각해보죠. 의미로도 이제.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자,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은, 내가 그 사탕에 지금 5개가 있어. 사탕이 5개가. 근데 내가 지금 현재 먹을 사탕을 4개를 고를 거야. 4개를. 5개의 사탕 중 4개의 사탕을 고르는 경우의 수. 이게 5시4야. 근데 반대로 생각해봐. 내가 이 5개 중 4개를 고른다 이 얘기는 나머지 하나는 고르겠다는 거야? 안 고르겠다는 거야? 안 고르겠다 이 얘기야. 거꾸로 생각하면 내가 지금 먹지 않을 사탕 하나 고르는 경우의 수랑 같은 의미야. 내가 지금 먹지 않을 사탕 하나 고르는 거라. 그러니까 전체에서 뺀 거지 이제. 전체에서 이거만큼 뺀 것도 같은 경우의 수가 나온다 이거라고. 같은 경우의 수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4번도 그렇게 되거든. 미리 결과를 쓸게. NCR은 N-1C R-1 더하기 N-1C R 이렇게 처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저렇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저식이 성립하냐면, 자, 요거는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하거든. 어떻게 하냐면, 자, 자, 사탕이 N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자, 이제 총 N개의 사탕이 있어. N개의 사탕. 자, N개의 사탕이 있어. N개의 사탕. N개의 사탕이 있는데, 자, 근데 그 이 중에서 내가 특정 사탕에 만약에 표시를 해놨다라고 해봅시다. 특정 사탕에 이제 표시를 해놨어. 그 N개에서 R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 N개의 사탕 중에서 R개의 사탕을 고르는 경우의 수는 NCR이겠지, NCR. 자, 근데 이 경우의 수는 얘들아 이런 걸 잘해야 돼. 경우의 수는 뭘 잘해줘야 되냐면, 경우의 수는 이제 보통 어떤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결과들의 가지수야. 결과들의 가지수. 근데 이 전체 경우의 수를 내가 만약에 어떤 기준을 잡아줬을 때 이 기준에 의거해서 이 경우의 수를 케이스를 나눌 수가 있어. 케이스를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사위를 던지면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 6가지? 근데 주사위를 던질 때 이제 홀수를 기준으로 둔다면 홀수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기준을 하나로 잡으면 2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가 있잖아. 그지? 내가 지금 말하는 게 그거야. 나는 지금 이 N개의 사탕 중에서 R개의 사탕을 고를 건데 어떻게 기준을 잡을 거냐면 이 특정 사탕, 표시한 사탕이 있죠. 내가 이 중에서 R개를 뽑을 때 이 사탕이 뽑힐 수도 있고 안 뽑힐 수도 있잖아. 그지? 자, 가정을 하는 거야. 이 사탕이 만약에 뽑히는 케이스가 있고 안 뽑히는 케이스가 있지. 뽑히는 케이스가 있고 안 뽑히는 케이스가 있을 거야. 자, 만약에 이 사탕이 뽑혔다라고 가정해봐. 그러면 이 사탕을 내가 무조건 뽑을 거라면 앞으로 남은 N-1개의 사탕 중에서 몇 개를 더 선택하면 되죠, 이제? 몇 개를? 몇 개를 선택하면 됩니까? 아니, 내가 원래 R개 고르기로 했는데 이미 하나 내가 선택해 놓겠다 이거야. 앞으로 몇 개 더 골라야 돼? 3개? 왜 3개야? R-1개를 골라야지. 이미 하나를 골라놨으니까 하나를 뺀 R-1개를 선택해줘야 된다 이거라고. R-1개를.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내가 이 특정한 사탕을 내가 선택을 안 해놓겠다. 얘를 애초에 안 뽑겠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N-1개 사탕 중에서
지금 얘를 미리 선택해 놓는 게 아니니까 여전히 알게사탕을 골라야지. 알게사탕을.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이런 의미로. 아시겠습니까? 이런 의미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의미로. 그래서 특정 사탕이 뽑히냐 마냐로 케이스를 나눌 수도 있어. 이 식도 기억을 해놓고 계시고, 이 식도 해놓고 계시고, 그 다음 필수 예제 7번을 봅시다. 필수 예제 7번. 필수 예제 7번.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 또는 r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네. 자, 보시면 지금 뭐 계산하는 게 나와 있어. 자, nC 3의 20이 되도록 하는 n을 구해주래. 선생님은 보면 딱 바로 답이 나와 이제.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자, 우리는 안 나오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는지 봐봐. 원래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nC3이라는 거는 nP3처럼 생각해서 n부터 시작해서 3번을 곱해. n부터 시작해서 3번을. 얘를 이제 뒤에 거 팩토리얼로 나눠. 자, 뒤에 거 팩토리얼 6으로 바로 쓸게. 이게 지금 120이다 라고 이렇게 놓는 거야. 120이다 라고 이렇게 놔. 자, 그러면 여기서 양변을 분모로 곱할 수 있잖아. n의 n-1의 n-2는 몇입니까 이거? 720이 되거든. 720. 저렇게 되는데, 자, 내가 말하는 걸 잘 들어봐 얘들아. 여기서 원래는 저게 몇 차 방정식이야 저게?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원래 어떻게 풀었냐면은 저거 다 전개해서, 자, 내가 지금 쓰는 거는 쓰지 마. 원래 저거 풀려면 이거 다 전개하면 이렇게 나오거든. n세제곱 마이너스 3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720. 그러니까 원래 푸는 방법은 다 전개해서 능량으로 만들어 놓고 이 식이 성립하는 n을 적당히 때려 맞춰 가지고 조리개법을 하는 게 원래 맞아. 원래 그게 맞는데, 근데 봐봐. 지금 내가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이 식을 만족하는 수를 때려 맞춰 넣어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도해 봐야 되는 거야. 왜? 인수분해 할 때 풀마 1, 풀마 2, 풀마 3 넣어보라고 한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해보라는 거야. 그런 거. 그런데 자, 어차피 때려 맞춰서 넣어서 계산해야 되거든. 어차피. 그럴 거라면 굳이 저렇게 전개해서 3차 방정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어차피 위의 식, 방금 쓴 식 똑같은 식이잖아. 여기다가 때려 맞추는 게 훨씬 나아. 여기다가 때려 맞추는 게. 왜 그러냐? 이걸 전개하는 게 아니라 연속된 1차이 나는 새 자연수의 곱이 720 아니니? 어? 연속된 새 자연수의 곱이 720이잖아. 그럼 너네는 연속된 새 자연수를 아무거나 생각해봐. 아무거나 얘기해봐. 연속된 새 자연수. 아무거나. 아무거나 얘기해 그냥. 아무거나. 아니, 세 개를 얘기하라고. 연속된 세 개를. 8, 90이요. 8, 90. 그럼 맞나 해보자. 근데 얘가 가장 큰 거 아니야 이제? 1씩 줄어드니까. 그럼 거꾸로 19, 8 해보자. 곱하면 어떻게 돼 이거? 그러면 이거 나오니? 19, 8 하면은 나오죠? 그러니까 맞는 거지. 잘 때려 맞춘 거야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러면 n이 10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답을 내는 거지 이제. n이 이제 잠깐만. 이거 잠깐만. 20이구나 여기 지금 120이 아니구나. 다시. 요게 맞죠 지금? 다시. 여기가 120입니다. 120. 숫자가 좀 큰가 했네. 다시. 자, 다시 수정. 틀렸어. 잘못 때려 맞췄어. 자, 다시. 몇으로 때려 넣어야 될까? 큰 거부터 얘기해봐. 몇이야 이거? 그냥 아무거나 던져봐 그냥. 654를 한번 해보면은 654 곱하면 나오니 이거? 그러니까 n이 그럼 몇입니다 n이? n이 6이다라고 하는 거지 6. 어차피 때려 맞춰야 된다면 여기서 때려 맞춰야 돼. 그게 훨씬 나아. 전개해서 하는 거는 진짜 미친 짓이야 이거 진짜. 훨씬 비효율적이야. 여기서 적당한 수를 때려 넣는 거야 이제. 여기서. 알겠지? 자,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맞는데 여기서 이제 좀 나는 숫자 감각이 있는 친구들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 자, 알려줄게 이제. 자,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어서 생각해보면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싶기도 한데 이제 쌤이 이제 대학교 가서 교수님이 알려주는 방법이에요 이제 좀 쓸모가 있을 수 있는 게 봐봐.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야. 연속된 3개의 곱이 120이잖아. 그러면 봐봐. 가운데 수 기준으로 얘는 1 더 큰 수지. 얘는 1 작은 수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네 3개 곱한 거를 지금 그냥
얘 1 안 더하고 n-1처럼 보고 얘는 1 더 원래 뺀 건데 안 빼가지고 n-1로 다 이 수로 그냥 똑같이 생각을 해봐. 가운데 수로. 그러면은 결국 이거 n-1의 세제곱 아니야, 세제곱? 그러니까 원래 식에서 형태가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120이라는 값이 똑같이는 안 나오겠지. 120이라는 값이. 원래 식에서 식이 조금 바뀐 거잖아. 그런데 대략 120 근처에 있는 값인 것 같아. 대략. 그러면 생각해봐. 이거는 뭐야, 이거는? 어떤 수의 세제곱이야, 세제곱. 뭘 세제곱해야 120 근처에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돼. 그래서 거듭제곱수를 잘 알고 있으면 몇의 세제곱인지 한번 생각해봐. 5의 세제곱이 몇이야? 125야. 좀 그나마 가깝잖아. 그러면 얘를 5라고 한번 놔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n이 6이라고 세팅했을 때, 계산해봤을 때, 마침 딱 나오잖아, 이제. 이렇게 추측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야, 이것도. 거듭제곱을 잘 알고 있으면 이게 더 빠를 수도 있어, 이게. 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이야, 2번. 2번은 좀 잘 봐야 돼, 이제. 2번은 6을 몇 번 곱해야 20이 되느냐, 이 얘기란 말이지. 자,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직접 R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를 다 해보셔야 되는데, 잘 들으세요, 이거. 만약에 R이 1이면 6시 1이니까 6을 한 번만 쓰는 거고, 근데 R이 1이면은 6 한 번 쓰는데 당연히 안 맞잖아. 그럼 R을 2라고 가정을 해. 그러면은 곱한 횟수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제 뒤에 거 팩토리얼로 나눠주니까 이렇게 식이 써지는 거야. 지금 저게 R이 2일 때 식이야. R이 2일 때 식. 그 다음에 지금 이거 계산해봐. 이거 20 나오니 이거? 안 나와. 그럼 R을 3이라고 놔. R을 3이라고 놓으면 3번 곱하는 거잖아. 3번. 한 번씩 더 곱해주는 거겠지 이렇게. 여기도 앞에 이제 3이 곱해지겠지 이렇게. 이렇게 곱해지는 건데 미쳤지 이거. 4대? 얘 계산해 볼래? 몇 나옵니까 이거? 계산해 보니까 20이 나와. R이 지금 몇일 때? 3일 때 20이 나온다 이거지. 이게 답이지 이게. 이렇게 답을 내는 거야. 얘는 직접 하는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제 직접 R이 1일 때부터 늘려 나가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얘는. 그 다음에 3번이야. 3번은 NC6이 NC8이래 이제. 이 식을 만족하는 n이 무엇일까? 라는 거거든요 이제. NC6, NC8이 같으려면 n이 몇이어야 될까 이거? 14. 어떻게 봐도 되냐면 뒤에 있는 두 수의 합이 앞에 거야 사실은. 계산해보면 n이 14여야지만이 자 14 빼기 6이 8이지 않습니까? 8. 거꾸로 14 빼기 8 또한 6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4가 돼야 되는 거고. 그렇게 확인할 수 있다면 4번을 한번 생각해 볼래? 10CR이랑 10C3이 같대. 10CR이랑 10C3이 같으려면은 R이 몇이어야 될까, R이? 3. R이? 그 자체 3. 또 몇이어야 될까, 이거? 앞에서 뒤에 거 뺀 거 7도 가능하다, 이거. 얘는 답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조심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보실 수 있어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입니다, 8번. 자, 남학생 4명, 여학생 6명에 대해서 다음을 한번 해봐라. 라는 문제네. 자, 남학생 4명, 여학생 6명이 있습니다. 자, 지금 앞에서 이런 C 계산을 해봤잖아, 얘들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를 좀 외워놔야 인생이 편해져, 얘들아, 이제. C를 외워놔야 돼. 한 20가지 좀 넘거든, 이제. 잘 외워놔, 얘들아, 이제. 자, 지금은 내가 처음 수업하는 거니까 일일이 계산하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가 계산 안 할 거야. 다 외웠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갈 거야. 봅시다. 4명, 6명, 총 10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경우의 수. 몇입니까, 이거? 10명 중에서 3명 뽑으니까 10C3이지. 10C3 계산을 해야 돼. 어떻게 계산하시는 거냐면 10부터 시작해서 3번 곱하신 다음에 뒤에 거 팩토리얼로 나눠준다 이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약분 잘 해주셔가지고 계산해 보시면 자, 찹 이렇게 뭐 약분 해보면 120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20. 저거는 120입니다. 120이고 자, 밑에 거. 자, 이번에 뭐냐면 남학생 4명, 여학생 6명이 있는데 남학생은 2명을 뽑고 여학생은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래. 자, 남학생 몇 명 뽑는다고 지금? 4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명 뽑는다고? 2명. 4C2로 고르는 거야. 그리고 여학생은 3명을 뽑으래. 원래 6명이 있었는데
6명 중에 3명 뽑는 경우의 수 몇입니까? 60. 6시 3명 3 이렇게. 근데 주의할 점, 이거 얘네 경우의 수 각각을 이거 더해야 돼 곱해야 돼 이거? 해야 되나? 곱해야죠. 이 경우의 수들이 다 발생해야 되지 않니? 남학생도 뽑고 여학생도 뽑는 거 아니니? 문맥을 다 구별해야 돼 이거. 문맥을 곱하시는 겁니다. 해보시면 4C는 4부터 시작해서 2번, 6C3은 6부터 시작해가지고 3번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볼 거야. 이렇게 약분 해주시고 여기를 뭐 약분 이렇게 해보시게 된다면 결국에는 6 곱하기 20입니다. 6 곱하기 20 마저 계산했을 때 120으로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20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9번. 자, 오늘 필수 예제는 그렇게 막 엄청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필수 예제 9번이야. 자, 7가지의 무지개 색이 있는데 그 중에서 4가지의 색을 뽑겠다. 다음을 구하시려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이 문제 첫 줄만 읽었을 때는 7개 중에 4개 뽑는 거니까 7C4인 것 같지만 조건을 확인해 보자고. 빨강과 주황을 포함하여 뽑는 경우의 수. 무지개 색깔이 이제 빨주, 노초, 파남보 7가지가 있으니까 그 중에 빨강과 주황을 포함하여 뽑는 경우의 수.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내가 지금 몇 개 뽑을 거라고 여기서? 4개. 빨주를 포함하래. 그러면 내가 골라야 되는 4개 중에 빨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당연히. 미리 빨강, 주황을 선택을 미리 해놔. 앞으로 몇 개 더 선택해야 돼? 2개. 근데 내가 빨주를 미리 선택해놨으니까 앞으로 내가 고를 수 있는 무지개 색깔 몇 개 남았어? 5개. 5C2가 되는 거야 답이. 5C. 미리 빨강, 주황을 포함을 해놓고 나머지 무지개 색깔을 몇 개 골라야 되는지로 계산을 하는 거야. 계산하시면 얘가 이제 5부터 2번 뒤에 거 팩토리얼 계산해 주니까 10이 나오게 될 거야. 10. 10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2번. 이번에는 노랑, 초록을 제외하고 뽑는데 제외하고. 자, 노랑, 초록은 아예 뽑을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야. 그럼 앞으로 남은 몇 개 중에서? 3개. 아, 5개 중에서 몇 개를 더 골라야 돼 이제? 4개. 54야 54. 54입니다. 근데 봐봐 얘들아, 참고로 조합 계산할 때는 이거 원래 봐봐 내가 지금 쓰는 거 봐봐 5부터 시작해서 4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뭐 뒤에 거 팩토리얼 이렇게 해줘가지고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는 약분해서 계산하는 거는 이거는 너무 비효율적인 계산이야 진짜. 무슨 말이냐, 그 조합은 아까 이 5C4라는 게 이 앞에서 뒤에 거 뺀 거랑도 같다라고 했잖아. 얘네들이 빼면 1이죠. 5C1이랑 같은 계산이야. 그래서 5C1을 계산하면은 이거는 그냥 5야 그냥 5. 이 자체가 5야. 그래서 일단 답은 5가 되는데 자 이거 봐봐 얘들아. 만약에 조합을 우리가 계산을 할 때 뒤에 숫자가 앞에 숫자의 절반을 넘어가면 이렇게 바꾸는 게 좋다. 자, 뒤에 숫자가 앞에 숫자의 절반을 딱 봐도 넘어가지 않네? 그럴 때는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바꿔서 계산해서 좀 숫자를 줄여놓는 게 계산이 훨씬 편하다 이거라고. 줄여놓고 계산을 합시다. 줄여놓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7C4도 봐봐. 이게 4라는 숫자가 앞에 숫자의 절반을 넘거든. 그러면 7C 몇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거? 3. 그나마 이게 계산이 간단하다고. 저렇게 바꿔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바꿔놓고. 자, 라스트. 자, 파랑을 제외하고 남색과 보라를 포함하여 뽑는 경우의 수래 이제. 자, 저거는 경우의 수가 몇인지 보이십니까? 왜 몇이라고요? 4C. 자, 왜 4C냐? 자, 지금 이미 뽑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이 된 색깔이 3개야. 파랑 제외해줘야 되고 남색, 보라 뽑아야 되잖아. 이 3가지 색깔은 이미 뽑아 놓던가 아니면 빼놔야 되는 거야. 이미 결정이 됐고 나머지 색깔들 중, 즉 4가지 색깔들 중에서 그 중에서 앞으로 이제 2개를 더 선택하면 되겠죠. 이미 2개를 뽑아 놓을 거니까. 그래서 4C로 계산을 해주시는 겁니다. 4C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주시도록 바라고 10번도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좀 잘 생각을 해보자. 이 문제도. 자, 이 문제는 자 이제 그 의사 6명과 간호사 4명 중에서 3명을 뽑겠다. 적어도 간호사 1명이 포함되는 경우의 수가 무엇일까? 라는 문제 이제 적어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적어도라는 말. 이거는 이제 보통 여사건으로 좀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여사건으로 이제. 여사건으로 처리를 할 건데 자 근데 그 여사건으로 이제 의미를 부정을 해봐야 돼 이제.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에서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좀 빼주셔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렇게. 자 어떻게 나올까 경우의 수가 이거? 여사건의 경우의 수. 최소한 간호사가 1명이 뽑혀야 되는데 내가 3명을 뽑을 때. 근데 부정해봐. 무슨 의미? 간호사가 아예 안 뽑힐 때, 즉 의사만 뽑힐 때가 여사건인 거야. 이 여사건의 의미 자체가 의사만, 다시 천천히 한번 쓰자. 간호사가 안 뽑힌다. 간호사 없다. 그 말 자체가 의사만 뽑히는 거지. 의사만. 의사만 뽑음. 이라고 써줄게. 의사만 뽑음. 이렇게 경우의 수를 써 나갈게. 자, 그렇다면 전체 경우의 수 계산해보자. 지금 전체 사람이 몇 명입니까, 지금? 총 10명 중에 3명 뽑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 10C3이야. 10C3. 10C3이 전체 경우의 수인데 여기서 여사건, 즉 의사만 뽑는 경우의 수가 의사 4명 중에서 3명을 다 뽑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4C3이 여사건이 될 거야. 4C3. 아, 저 4가 아니죠? 6명이 있으니까 6C3이 답이 될 거야. 6C3이. 이거 계산하면 끝. 해보시면 10C3 이거 아까 계산해놨던 값인데 기억나니 이거? 안 납니다. 120입니까? 120이라고 하는데 맞는지 확인해볼까? 120? 자 이거 계산해보시면은 몇이야 이거? 양배를 찹찹찹 해놓으시면 120인 것 같아요 이거. 6C3도 사실 이것도 다 아까 계산해놨던 건데 몇입니까 이거 6C3? 계산해보니까 얘는 21이에요 20. 얘들아 이제 계산해보면서 아마 외워지는 것들도 있을 거야. 그렇게 좀 외워놔야 돼. 120-20이니까 계산해보시면 100이 되겠네 100. 일단 답은 3번이야. 답은 3번인데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내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자, 뭔 얘기를 하고 싶느냐. 이제 난이도가 좀 올라가면 고난도 문제는 그 여사건으로 풀어야 되는지 안 풀어야 되는지 분간을 잘해야 돼. 지금 이 문제는 대놓고 이제 적어도 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보통 여사건으로 푸는 게 훨씬 경우의 수가 수월해서 이렇게 푸는 거거든. 자, 내 말을 잘 들어봐. 그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경우의 수는 어떤 문제 상황이 던져지면 어떤 기준을 잡아서 케이스를 나눠 볼 수가 있잖아. 여기서는 간호사가 몇 명이 뽑히는지를 기준으로 잡아. 내가 3명 뽑을 건데 그 중에 간호사가 몇 명이나 뽑힐까? 안 뽑힐 수도 있고 1명 뽑힐 수도 있고 2명 뽑힐 수도 있고 3명이 뽑힐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자, 내가 케이스를 4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최소한 간호사가 1명 이상은 포함돼야 되니까 이 3가지 케이스의 경우의 수를 다 더하는 얘기야. 3가지 케이스. 근데 봐봐. 상식선에서 내가 이 문제의 답을 빨리 내려면 이 3가지 경우의 수의 합을 구하려면 직접 이 3가지 케이스의 경우의 수를 다 구해 놓은 다음에 더해도 되지만 굳이 그렇게 안 하고 이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 얘네들을 만족하지 않는 맨 위에 거 이 경우의 수만 빼면 되지 않을까라는 거지. 그게 지금 풀었던 풀이 방법이고. 근데 이제 이런 것도 돼야 돼. 이런 각각의 케이스의 경우의 수도 당연히 구할 수는 있어야 된다고. 그걸 해볼 거야. 간호사가 1명 뽑힐 때야 이거 1명. 간호사가 1명? 그럼 의사는 몇 명 뽑히는 겁니까? 2명? 의사가 6명 있으니까 6명 중에 2명 뽑고 간호사 4명 중에 1명을 이렇게 뽑아버리죠 이제. 이게 경우의 수야. 자, 그 다음 밑에 거 간호사 2명 뽑으니 그 다음에 의사 1명 뽑겠죠.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써볼 수 있지 이렇게. 맨 밑에 간호사 3명 4C3이죠. 뭐 굳이 쓰자면 의사는 안 뽑으니까 뭐 6시 0으로 볼 수 있지. 6시 0으로 이렇게. 얘네를 한번 다 계산을 한번 해보자. 얘네를 계산해서 과연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얘네 계산은 얘들아 내가 생략할게 이제 15 곱하기 4 해서 60이고 6 곱하기 6 해서 36이고
1 곱하기 4에서 4 나오는데 다 더하면 100 나오죠, 그죠? 아까 처음에 구했던 답이 나와.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에는 당연히 저렇게 푸는 게 나은데, 근데 우리는 문제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경우들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너네가 잘못 오해해가지고 6번이 더 쉬운데 이렇게 풀 수도 있는 거야, 너네가. 그래도 뭐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답이 잘 나와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고 11번을 한번 봅시다. 이제 11번이 이제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좀 볼게.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자, 얘는 이제 조합이랑 조합은 선택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봐봐. 부모, 그리고 철수를 포함한 자녀 4명에서 총 6명의 가족이잖아. 그지? 6명 중에서 내가 4명을 뽑아서 한 줄로 세울 건데, 부모는 모두 포함이 돼야 되고, 철수는 포함이 되지 않아야 된대. 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 오해해서 푸는 풀이가 6명의 가족 중에서 4명을 뽑아서 한 줄로 세우겠다며. 원래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의 경우의 수가 몇일까? 여기까지 읽었을 때 경우의 수가 이게 6P4야. 6명 중에 4명 고르고 그 고른 4명을 나열까지 하는 거니까. 근데 실제 이 문제는 6P4가 아니야. 조건에도 달려있죠. 무슨 조건? 그 애초에 4명을 뽑을 때 부모님이 2분이 다 포함이 돼야 되고 철수는 안 뽑혀야 된대. 그러면 봐봐. 자, 부가 있고, 자, 모가 있고 이제, 자, 철수가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 2, 3 또 다른 형제 관계가 있어. 자, 내가 4명을 뽑을 때 아버지, 어머니 뽑고 철수 안 뽑겠다 이거잖아. 그럼 나머지 이제 몇 명 남았어요 이제? 3명. 남은 3명 중에서 몇 명을 더 이제 골라야 되죠? 2명을 골라야죠. 일단 선택만 해놔. 일단 선택만. 저렇게 부모님 이미 포함하고 남은 자녀 3명 중 2명을 고르는 3C로 4명의 그 사람을 선택을 미리 해놔. 그러면 이제 그 고른 4명을 이제 나열하는 거야. 4명 나열 4팩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얘는 인과관계 순서가 중요해. 먼저 뽑아 놓은 다음에 몇 명을, 그리고 그 뽑아 놓은 사람들에 대해서 나열까지 해줘야 되는 개념인 거야. 나열까지.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계산 맞아? 3C는 뭐 3C1로 바꿔서 계산해 주신다고 한다면, 얘들아 항상 뭐든지 이 C1을 하면은 그냥 앞에 게 답이야. C1 하면은 몇입니까 이거? 72가 답인 거야. 72가.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되겠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뒤에는 그 뒤에 보시면 12번은 있는데, 얘들아 12번은 지금 이 아직 우리가 안 배운 내용이 있어서 이거는 공수 2에서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집합하고 함수라는 걸 배워야 이걸 할 수 있어서 일단은 지금은 넘어가고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건 X표 치시고 잠깐만 좀 쉬었다가 뒤에 이어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필수예제 13번을 좀 보면은, 자, 요거 좀 되게 중요한 유형이니까 잘 봐야 돼, 이거. 그 직선 다각형의 개수에 대한 문제야. 뭐 하는 거냐면, 자, 그림과 같이 반원 위에 10개의 점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 4개의 점만 일직선 위에 놓여 있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지름이죠, 지름. 어떻게 보면. 지름에 4개 점이 있는데, 근데 이 점들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야, 직선의 개수. 삼각형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야. 얘들아, 직선이라는 거는 애초에 그 두 점이 결정되면 그 2점을 이어서 연장한 길이가 무한한 선이 직선이야, 원래. 직선은 원래 길이가 무한한 선이야. 그러한 직선이 몇 개 있느냐, 그 다음에 삼각형이 몇 개 있느냐, 이 얘기야, 이제. 자, 봅시다, 이거 이제. 자, 이 중에서 이제 이들 점들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 자, 직선의 개수는 2점만 결정되면 돼. 그래서 P를 계산하실 때에는 일단 기본 베이스가 10C이야. 저 10개의 점 중에서 2점만 내가 골라주게 된다면 그 고른 2점을 이어. 고른 2점을 어떻게 이어도 다 어떻게 됩니까? 직선이 만들어져. 하지만 주의할 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일직선 상에 놓여 있었던 이 네 개 점 있잖아, 얘들아. 네 개 점. 이 네 개의 점에, 네 개의 점 중에 두 점을 내가 만약에 골라버리잖아. 그 두 점을 내가 만약에 이어버리잖아,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랑 내가 이렇게 두 점을 골라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랑 똑같은 직선 아니니? 이런 똑같은 직선은 중복해서 세는 게 아니야. 왜 이런 중복이 발생하느냐? 일직선 상에서 두 점을 고르면 어떻게 두 점을 골라도 다 같은 직선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일직선 상에 있는 점들 중에서 두 점을 고르는 경우의 수를 뺀다 이거야. 일단 저렇게 빼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끝이 아니야. 자, 이렇게 하면 또 문제가 생겨.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이게?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 지금 직선의 개수를 세야 되잖아. 이렇게 빼버리면은 정작 이 직선이 있지, 분홍색 직선. 이게 이 경우의 수에 지금 없어. 다 빠졌어. 그래서 도로 하나 더 해줘야 돼. 이것까지 해줘야 돼, 반드시.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그래서 계산하면 답입니다. 자, 10시, 10 곱하기 9, 2 곱하기 1. 다시 4 곱하기 3, 2 곱하기 1. 플러스 1 해주셔가지고 걔가 이제 약분 5, 그 다음에 약분 2 해주셔서 5, 9, 45 마이너스 2, 3은 6 더하기 1. 40이 정답이 될 것 같다. 40. P는 40이야 일단. 저런 상황에서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는 40까지. 플러스 1 되게 중요해. 플러스 1. 이거 생각해야 돼. 자, 그 다음 봐봐. 그 다음에 Q는 뭐야 얘들아? Q는 삼각형의 개수야. 삼각형의 개수. 어떻게 할 거냐면은 삼각형 몇 개의 점이 있어야 되겠니? 일단 기본적으로 3개의 점. 몇이 몇? 처음에 10개의 점 중에서 3점을 막 골라. 13으로 막 골라버려. 고르다 보면은 뭐 이렇게 골랐으면은 이어서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 이렇게 만들어지죠. 근데 얘도 문제가 있어. 얘도 그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세 점이 있어. 그게 뭐냐? 아까 했던 것처럼 이 항상 일직선 상에 있는 점들이 문제야. 일직선 상에서 내가 만약에 이 중에서 세 점을 고르면 얘네 세 점을 이어봐. 이게 삼각형이 아니야.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의 수를 이렇게 4C3으로 빼버리는 거지. 4C3으로. 이렇게 빼버리는 거야. 자, 이렇게 이제 하시고. 자, 여기서 질문. 그럼 4C3은 이제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니까 빼는 거잖아요. 자, 위에 직선을 아까 뺀 다음에 1 더했지? 이거 1 더해야 돼, 말해야 돼? 1을 더해야 된다, 안 돼야 된다? 더해야 된다, 안 돼야 된다? 안 된다? 어떻게 되네, 이거. 나머지 분들. 이거 더해야 돼, 안 더해야 돼, 이거? 이게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거야. 더해야 돼, 안 더해야 돼, 이거? 이거 냅둬야 되는 거야. 아까 1을 왜 더했냐면 정작 우리가 세야 되는 그 직선이 하나 빠졌기 때문에 더하는 거야. 얘는 이게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잖아. 삼각형이 빠지고 그런 게 아니라고. 그냥 이게 답이야, 이게. 계산하신 게. 그래서 10C3 이미 아까 여러 번 계산했지만 그냥 다시 한번 합시다. 4C3은 그냥 4C1로 봐가지고 4 바로 할게. 찹 이렇게 해주셔서 120 마이너스 4 116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 그래서 이제 뭐 해주래? 이제 P 플러스 Q니까 얘네들이 이제 더해주라고 되죠. 얘네들이 이제 더해주시게 되면은 156이 답이 되겠죠. 156. 이렇게 답을 내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플러스 알파 부연 설명이야. 이게 시험 문제에 얼마든지 응용이 될 수 있어. 응용이 어떻게 응용될 수 있을까? 내가 직선도 해봤고 삼각형도 해봤으니까 어떤 거? 사각형을 해볼 수 있어야 돼. 사각형도 한번 좀 별개로 해봅시다. 사각형도 어떠한 논리로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봐야 돼. 잘 봐. 사각형은 이겁니다. 맨 처음에 몇이 몇 사각형이니까 10C4 요거겠지. 10C4인데 근데 이 중에서 있잖아, 그 사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게 있어. 그걸 빼야 되거든. 그게 뭐시기냐? 자, 항상 얘도
일직선이 뭔지 항상 일직선이. 일직선 상에서 4개의 점을 잡으면 이게 사각형이 나오니? 안 나오죠. 일직선 상에서 4점을 고르는 경우의 수를 빼야 돼, 이제. 이렇게 빼주시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런 경우의 수가 있어. 또 빼야 되는 게 있어. 뭐가 있냐면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것도 빼야 돼. 어떻게 하면 삼각형이 만들어지냐면은 이 일직선상에서 있잖아, 얘들아. 3점을 아무렇게 잡고 나머지 한 점은 이 원 둘레 위에 아무 점을 잡아주게 되면은 이걸 이어주면 삼각형이 나오게 돼 있어, 삼각형이. 이렇게 삼각형이 나오는 것도 여사건으로 빼줘야 돼. 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자, 얘는 이제 아까 직선이 만들어지는 거다 보니까 뺐고, 내가 지금 쓰는 거는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빼는 거야. 이게 뭐식이냐, 이게 삼각형이. 이거는 저 일직선 상의 4개의 점 중에서 3점을 잡고, 그리고 동시에 이 원의 둘레 위에 나머지 6개의 점 중에서 하나를 잡아주는 거지, 이렇게. 이걸 계산해야 사각형의 개수가 나온다, 이거야. 이걸 계산해야.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마저 계산해 보시면, 자, 이거는 그냥 계산 생략할게. 21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곱하기 6 해주셔가지고 이제 185 나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답이 나와. 계산해 생략할게. 이거는 잘 계산하세요, 알아서. 자, 그 다음에 14번도 이제 볼 겁니다. 14번. 자, 14번도 봅시다. 14번. 자, 그림과 같이 4개의 평행선과 6개의 평행선이 만나고 있을 때 이들 평행선으로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구해주는 문제야. 평행선이 이제 여러 개 나오잖아. 가로줄 여러 개 있고 세로줄도 여러 개가 이렇게 있잖아, 그지? 쟤네들로 인해서 그 평행사변형이 몇 개가 있니? 라는 걸 물어보는 거야. 평행사변형이 이런 거가 평행사변형이고 이런 거 뭐 이런 것도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야. 이런 거 이거 다 되는 거야. 평행사변형 이런 거 다. 저런 게 총 토탈해서 몇 개니? 라는 거야. 이제 무식한 사람들은 다 일일이 세겠죠, 그죠? 자, 어떻게 해주면 되냐? 간단한 조합으로 풀 수 있다. 일단 답이 이거야. 가로줄이 몇 개 있지? 가로줄이 지금 4개? 가로줄 4개 중에 2개 골라. 자, 세로줄이 몇 개 있지? 세로줄이 6개. 6개 아니야? 6개 중에서 2개 골라. 이게 답이야. 이게 답. 가로줄 2개 선택. 세로줄 2개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평행사변형의 개수가 나와. 이거 왜 그런지 납득이 되니? 납득이 되십니까? 받아들여집니까? 왜 저렇게 선택만 해도 평행사변형이 나오는지 알겠니? 직접 선택을 해보면 돼. 자, 가로줄을 내가 만약에 이렇게 고르겠다. 이렇게. 세로줄을 그 다음에 이렇게 고르겠다. 그러면 이러한 평행사변형이 결정이 된다고. 그러니까 단순히 줄 선택만 하는 것에서부터 평행사변형 만들어진다, 이 얘기야. 자, 4시 4부터 시작해서 2번, 6시 6부터 시작해서 2번 계산해 주시니까 몇 분? 찹. 그러면 이제 6, 5, 30 곱하기 3에서 90. 4번으로 답을 내는 거지, 4번으로. 이 정도로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자, 분할 여기. 자, 얘들아, 요거는 조금 이제 어려운 주제일 수 있으니까 잘 들어야 돼, 얘들아. 이제 잘 들어야 돼. 뭐냐면, 자, 분할이라는 개념이 있고 분배라는 개념이 있어.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분할은 여러 개의 물건이 있다면 그거를 뭐 적당히 몇 개의 묶음으로 그냥 이렇게 나누는 거야. 이제 몇 개의 묶음으로 나누는 걸 얘기하는 거고, 나는 예시를 여기서 세 묶음으로 나누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세 묶음으로 이제. 자,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n개를 얘는 n개 중에서 요만큼 주고, 또 얘는 좀 일부 요만큼 주고, 남아있는 거는 다 엿다 이렇게 주는 거야. 세 묶음으로 쪼개는 거야. 근데 만약에 쪼갤 때 각각 P, Q, R개만큼 들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 P, Q, R개. 이 개수가 다 다를 때가 있고, 2개가 같을 때가 있고, 모두 같을 때가 이제 있는데, 모두 같을 때가. 예시를 들어줄게, 예시를 이제. 가장 내가 쉽게 드는 예시가 6개를 세묶음으로 분할할 때야. 6개를 세묶음으로 분할할 때.
요걸로 예시를 들어 설명해 줄게. 6개를 세묶음으로 분할하는 건 3개, 2개, 1개로 쪼개거나 아니면 그 4개, 1개, 1개로 쪼개거나 아니면 2개, 2개, 2개로 이렇게 쪼개는 이렇게 케이스들이 이제 있는데 저게 있는데 이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자 그런데 봐봐. 그런데 이걸 어떻게 경우의 수를 쓰냐. 6개 중에서 3개를 골라서 그거를 이 묶음에 넣는 거야. 그게 673이야, 673. 6개 중에 3개를 내가 골라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몇 개 남았죠, 이제? 남은 게? 3개 남았지? 남은 3개 중에 2개 골라서 가운데 넣는 거야, 가운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몇 개 남았지, 이제? 1개. 그거 자동으로 이제 맨 뒤로 가는 거지. 1씩. 별로 의미 없는 경우의 수죠, 얘는 이제. 계산하면 얘가 1이어서 의미 없다, 얘는.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 쓰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6개 중에 4개 골라. 몇이 몇? 674. 그렇게 4개 주다 보니까 몇 개 남았지, 이제? 2개. 2개 중에 하나 가운데 넣고. 남은 하나 맨 마지막에 넣어. 이건 자동으로 결정되니까 얘는 별다른 경우의 수가 없죠. 이런 식으로 그냥 주면 될 것 같잖아. 밑에도 마찬가지. 6시 2. 6개 중에 2개 골라서 저기 넣고. 남은 4개 중 2개 골라서 가운데 넣고. 그럼 남은 2개는 자동으로 맨 마지막으로 결정이 된다 해서 얘도 의미 없는 계산이긴 한데 자, 이게 틀렸어, 이게. 자, 뭐가 틀렸냐면은 첫 번째 건 맞는데 두 번째, 세 번째가 틀렸어. 뭘 고려해 줘야 되냐면 뒤에 이게 경우의 수에서 여기서 중복이 발생할 수 있어서 중복 처리까지 해줘야 돼. 뭔 말이냐? 잘 들어, 이거. 만약에 내가 A, B, C, D, E, F에 6개의 물건이 있다고 해봐. 6개의 물건을 내가 만약에 4개, 1개, 1개로 쪼개. 자, 쪼개자, 일단. 봐봐. 자, 여기 이제 A, B, C, D 하고 여기 E, F 이렇게 들어갔어, 이렇게. 이런 경우의 수가 있겠지. 근데, 자, 또 다른 경우의 수에는 이런 경우의 수도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봐. 이런 경우의 수. A, B, C, D, E, F. 위아래가 같은 경우의 수야, 이거. 위아래가. 이게 같은 경우의 수야, 이게. 이거를 분할해서는 같은 경우의 수로 보는 거야. 이거 위치가 다르지 않나요? 자, 우리의 분할의 목적은 단순히 이 6개의 물건을 세 묶음으로 쪼개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떻게 쪼개진지를 이제 보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쪼개진 상태만 보면은 얘네들이 같은 상태 아니네? 같은 상태? 쪼개진 상태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건 같은 것으로 보는 건데, 그럼 이거 그냥 냅두면은 이거 다른 것으로 보고 두 번 세는 거라고. 이 중복이 발생해서 이 중복 처리를 해줘야 돼. 그러면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개수가 똑같아서 이런 일이 벌어져. 개수가 똑같아서. 개수가 똑같은 게 묶음이 존재하면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그거를 보정을 하기를 잘 들어야 돼. 이 중복되는 가지수만큼 나눠주면 되거든. 가지수만큼. 이게 얼마큼 중복이 발생하느냐. 개수가 똑같은 묶음이 몇 개? 지금? 2개니까 이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야. 그 2개의 묶음을 얘네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중복인 거야. 쟤네를 나열한 경우의 수만큼. 그래서 2팩으로 나눠줘야 돼. 2팩으로. 2팩으로 나눠주셔야 되고 비슷한 원리로 얘들아 얘는 몇 개의 묶음이 지금 다 똑같아? 개수가? 3개가 다 똑같지. 3팩. 3개의 묶음을 다 나열한 경우의 수만큼 중복이 발생해서 이거 3팩으로 나눠줘야 돼. 3팩으로. 이거를 좀 조심해야 돼. 이거를. 다시 목적이 쪼개는 것만 잘 쪼개면 돼. 쪼개는 것만. 쪼개는 모양만 보는 거야. 어떤 게 어느 위치에 갔는지를 보는 게 아니야. 이거는. 쪼개는 그 상태만 보는 거야. 이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쪼개놨다. 자, 이거를 이제 쪼개놓은 게 분할의 수라고 하고 일반화한 게 이거야. PQ 알기로 하면 NCP. 그 다음에 이제 N-PCQ. N-P-QCR. 근데 얘는 이제 어차피 계산하면 의미 없게 될 거고 얘도 이제 NCP 곱하기 N-PCQ 곱하기 N-P-QCR 이렇게 될 거면서 그 다음 어떻게? 얘도 의미 없지만 곱하기 200분의 1 이렇게 볼 거라고 이렇게 200분의 1로
보실 거고 맨 마지막도 PQR이 모두 같은 수이다. NCP, N-PCQ, N-P-QCR. 얘도 의미 없는 계산. 그 다음에 얘는 곱하기 몇 팩? 300분의 1이다. 이렇게 볼 거야. 이러한 과정을 분할이라고 부르는 거야. 분할. 단순히 쪼개는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거야. 분할의 수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분할을 했는데 이제 이게 분배라는 게 있어. 분배. 분배는 뭐냐면 내가 이제 6개를 세 묶음으로 쪼개놔 봤잖아. 그 세 묶음을 또 배정을 해야 될 때야. 배정을 해야 될 때. 뭐 세 묶음을 뭐 세 사람한테 배정하는 경우의 수. 이런 식으로. 그럼 분배의 경우의 수는 그냥 내가 세 묶음을 분배하는 건 3팩이야. 3팩. 그냥 개수만큼 팩토리를 하는 거야. n묶음을 n명한테 분배하겠다. n팩토리얼이 분배의 경우의 수야. n팩토리얼이. 이렇게 보시기 바라고. 자, 그래서 뒤에 이제 필수 예제를 봅니다. 필수 예제. 자, 필수 예제는 자, 분할입니다. 사실 내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게 지금 여기서 나와 있어요. 이미 지금 여기. 필수 예제 15번. 지금 지워버렸는데 1, 2, 3, 1, 1, 4, 2, 2. 아까랑 똑같이 그지? 아까 여러분들이 여기 쓰셨던 계산 마저 쓰면 되겠죠, 이거. 계산 마저 한번 다시 써보자. 이거는 자 1, 2, 3 순서로 쓸게. 얘는 6시 1, 그 다음에 나머지 5명 5시, 그 다음에 3시 3. 얘는 의미 없는 계산이니까 얘네만 계산해주면 되는 거지. 얘네만. 계산해보시면 6 곱하기 5 곱하기 4, 2 곱하기 1. 계산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6 곱하기 5 곱하기 2 해주니까 60이네, 60. 자,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2번. 114 쓸게. 자, 60이죠, 60. 남은 5명 중 1명 골라주고, 그럼 나머지 4명의 학생이 자동으로 이제 남은 묶음에 들어가고, 개수가 같은 게 지금 1, 1 있으니까 2개 중복 2팩분의 1이야. 2팩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마저 계산해보시면 6 곱하기 5 곱하기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게 30이 나옵니다. 30. 아니지. 15가 나옵니다. 15.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거 2, 2로 나누는 경우의 수야. 아까 이미 썼지만 자, 6C 곱하기 나머지 4C 곱하기 2C를 2팩분의 1 해주는 거예요. 2팩분의 1. 이렇게 200분의 1을 해주시는 건데 쟤도 마저 계산을 해보면 6C가 몇입니까? 자, 이 계산을 해봅시다. 6, 5, 2, 1 4C는 4, 3, 2, 1 그 다음에 얘네들은 다 이제 의미 없는 계산이었으니까 이게 2분의 1 해보시면은 약분해서 2, 3 그 다음에 2, 2 약분해버려가지고 몇이네 이거 3, 5, 15 계산이 뭔가 지금 계산이 맞죠? 뭔가 계산이 틀린 것 같지 왜? 잠깐만 이거 진짜 2팩이 아니라 3팩이죠 3팩 3개니까 3팩이야 3팩 6이니까 한 번 더 이제 해줘가지고 15 나와 15 해보시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다 계산해보니까 이제 60, 15, 15 이걸 다 더해줘야 돼. 개별적인 케이스니까 다 더하면 몇이 나옵니까 얘가 이제 일단 각각의 케이스의 경우의 수니까 각각이 그냥 답인데 문제에서 그냥 6명의 학생을 세 조로 나누는 경우의 수라고 했으면 이걸 다 아우르는 거니까 그땐 더해줘야 되는 거야. 그때는 더해주시기 바라고. 자, 근데 참고로 여기서 묶음으로 쪼갤 때는 조건이 그거야. 반드시 그 묶음 안에 하나 이상은 들어가야 돼. 비어있는 묶음이 없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야. 얘는. 4번이 지금 거기 4번이 있어? 네. 4번이 뭐라고 돼 있죠? 지금 잘려 있네. 오케이. 자, 그 4번 해봅시다, 이제. 6명의 학생을 세 조로 나누는 경우의 수가 얘네를 다 더하는 거야. 얘네를 다 더하는 건데, 세 조로 나눈 다음에 뭐 하라고 해, 이제? 서로 다른 세 군데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배정을 하는 거잖아. 세 군데에다가. 3팩이라고 3팩. 나열하는 거라고 세 묶음을. 이게 답이야. 540이죠, 540. 자, 이 정도로 그냥 답 내주면 되는 거야. 이 정도로. 이 정도로 해주시기 바라고. 자, 그럼 16번입니다. 16번. 자, 대진표, 이거 별표 쳐야 돼, 별표. 이게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 좀 모르겠지만 일단 해볼게요, 이거. 자, 반야근데 5개의 학급이 있다. 그림과 같은 토너먼트로 시합을 하는데 대진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래. 자, 얘들아,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이게 분할이야, 얘들아, 분할. 대표적인 분할 관련된 문제야. 이게 그 위에서부터 쪼갤 건데 분할을 하는 거야. 맨 처음에 이제 5팀이 있잖아. 위에서부터 거슬러 내려간다 치면은 5팀을 내가 몇 팀으로 쪼개? 둘, 셋으로 쪼개지. 그러면 5팀을 둘, 셋으로 쪼개는 경우의 수가 5C, 그 다음에 3C3이야, 3C3.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일단 저렇게 되는 것이고. 근데 이렇게 내려왔잖아. 그럼 내려왔으면은 얘네들은 지들끼리 맞붙는 상대가 결정된 거니까 이건 그냥 냅두고 이제 여기 봐봐. 여기는 세 팀이 둘 하나로 찢어지잖아. 근데 부전승이라고 하지, 보통 이런 거를. 부전승으로 올라가는 한 명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는 그 세 팀을 둘 하나로 또 쪼개는 거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여기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세 팀을 둘 하나로 쪼갠다.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제. 위에서부터 그 분할의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쪼개는 거지, 이렇게. 분할로 쪼개는 거야. 분할로 쪼개는데, 만약에 대진표가 같은 모양이 나올 수가 있다면, 그 2팩으로 나눠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똑같은 모양이면은 나눠줄 필요가 있어.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서, 그냥 이게 답이야. 의미 없는 거 날려버리면, 5C2가 5 곱하기 4, 2 곱하기 1입니다. 3C는 이게 3이니까 계산을 해 보시면은 30입니다. 30.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 숙제하던 책을 봅시다. 숙제하던 책.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몇 개 설명할 게 좀 더 있거든요. 이제 설명할 게. 자, 이제 몇 문제 더 설명할 게 있습니다. 이제 필수 예제 1번, 8번, 10번 좀 설명할 게 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1번부터 좀 봅시다. 1번. 아마 여러분들이 숙제하면서 아마 막혔을 수도 있는 문제들이야. 자, 필수 예제 1번을 한번 먼저 볼게. 필수 예제 1번을. 필수 예제 1번은 자, 이제 여기 피셨죠? 1-1번입니다. 1-1번. 자, 1-1번은 0, 1, 2, 3, 4, 5 중에서 서로 다른 세 개를 택해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다음 조건에 맞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자, 홀수의 개수를 구하래. 홀수의 개수. 자, 홀수의 개수 어떻게 구할까 고민해 보니까 얘는 이거야. 이 맨 뒤가 1, 3, 5로 끝내야 되겠죠? 여기서 지금 3개 고르는 거니까. 여기가 지금 1, 3, 5 중에 하나야 되니까 맨 뒤에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3가지. 그리고 맨 앞에부터 해보자. 여기는 0이 못 오고 맨 뒤에 숫자 못 오니까 나머지 몇 가지? 나머지 4가지. 가운데는 앞뒤 두 수가 결정됐으니까 나머지 4가지가 올 수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써 나갈 수 있죠. 이렇게. 이렇게 경우의 수를 써 나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경우의 수를 쓸 거고. 그 다음 1-3번도 보자. 1-3번. 1-3번은 3의 배수의 개수야. 3의 배수의 개수. 얘들아, 이런 걸 잘해야 돼. 너네 그거 아나? 3의 배수 판정법 아니? 3의 배수 판정법? 3의 배수 판정법 어떻게 합니까? 각 자리수합을 따지는 거야. 각 자리수합. 각 자리수의 합이 3의 배수면 돼. 각 자리수의 합이 3의 배수. 각 자리수의 합이 3의 배수면 그 수가 3의 배수 얘들아. 그 수가 3의 배수. 그러면 우리 이거 3의 배수 어떻게 세냐면은 자, 0, 1, 2, 3, 4, 5가 있잖아. 0, 1, 2, 3, 4, 5. 자, 여기서 각 자리수의 합이 3의 배수가 잠깐만 1-2번을 해야 되는데 2번부터 할게 얘들아. 1-2번부터. 지금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자, 1-2번을 보면은 짝수의 개수 먼저 해볼게. 짝수는 맨 뒤가 0, 2, 4로 끝내야 돼. 그래서 맨 뒤가 0일 때의 경우의 수랑 2, 4일 때의 케이스로 좀 나눠서 볼 거야. 2, 4일 때로.
range가 0이면 맨 앞에 5가지, 4가지가 올 수 있죠. 여기 이제 5가지, 4가지. 그래서 20가지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뒤에 있죠, 뒤에. 뒤에 2, 4가 오는 경우의 수는 2가지일 거고, 앞에는 0 못 오고, 여기 수 못 오니까 나머지 4가지, 가운데도 4가지. 이렇게 경우의 수를 써 나간다면은 32니까 20 더하기 32에서 얘는 52가 답이 되는 거죠, 52. 이렇게 답을 낼 수가 있죠, 52로. 자, 이렇게 할 수 있고. 1-3번 얘들아 3의 배수 개수 이거 잘 봐 이거. 이게 푸는 방법이 2개가 있다. 잘 들어. 잘 들어. 처음 보는 거니까 잘 들어. 첫 번째 방법. 각자리 수의 합이 3의 배수니까 내가 여기서 3개의 수를 뽑을게. 3개의 수를. 그런데 뽑은 3개의 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조합을 다 찾아. 자, 가장 작은 3개의 수를 생각해봐. 얘네 다 더하면 몇이야? 3. 6개 중 3수의 합이 가장 작은 거는 3부터 가는 게 3. 합이 3인 게 뭐뭐 있는지 세보겠다 이거야. 가장 큰 거 뭐 있지? 다 더하면? 가장 큰 걸 다 더하면? 3, 4, 5 더하면 몇이야? 12. 그럼 그 사이에 6도 있고 9도 있고 12도 있었겠죠, 있죠? 이렇게 있을 거야. 자, 그러면 합이 3이 되는 조합이 0, 1, 2야. 0, 1, 2. 얘들아, 얘는 경우의 수가 뭐냐면은 0, 1, 2를 그냥 막 나열해. 몇 팩? 막 나열하면 3팩. 근데 0이 맨 앞에 못 오잖아. 0이 맨 앞에 왔을 때의 경우의 수 몇 팩이야? 2팩. 뒤에 2개 나열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3팩에서 2팩을 빼야 되는 거야. 0이 맨 앞에 못 오므로 4가지 경우에서 4가지 경우의 수. 이렇게 보는 거라고. 그 다음에 얘들 다 세야 돼. 합이 6이 되는 것도 세야 돼. 합이 6 되는 거 뭐 있니 얘들아? 이거 빠뜨리지 말고 잘 세야 돼. 이거 다 세볼게. 이거 봐봐. 0, 3개를 뽑아야 된다고. 3개를. 0, 1, 5, 0, 2, 4. 또 뭐 있지 이거 이제? 1, 2, 3. 또 있는지 봐봐. 중복해서 세는 게 아니야. 또 있습니까 저거? 또 찾아봐. 있는지. 0이 일단 있는 경우의 수는 저거. 0이 없으면은 아마 더 없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경우의 수 똑같이 나온다고 이것도. 얘랑 똑같은 그 상황이기 때문에 3팩 마이너스 2팩 해서 4. 얘도 이제 3팩 마이너스 2팩 해서 4. 얘는 그냥 3팩 해서 6이야.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지 이렇게. 좀 좁을 수 있으니까 밑에 좀만 내릴게. 자, 9 합니다. 9 이제. 자, 합이 9가 되는 거 다 세야 돼. 뭐가 있을까? 0, 4, 5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지? 1, 3, 5? 1, 3, 5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뭐야? 2, 3, 4? 더 있는지 한번 세봐, 빨리. 더 있는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니? 없니? 이거? 없어요. 확실히 더 없습니까? 네. 0, 잠깐만. 1, 2, 5. 1, 2, 5하고 1, 3, 5. 5, 3, 5, 1, 3, 5 했고. 더 없죠? 그죠? 해보자. 얘가 위에 것처럼 3팩 마이너스 2팩 해서 4. 요거 이제 3팩 해서 6. 요것도 3팩 해서 6. 맨 밑에 12가 되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3, 4, 5야. 3, 4, 5. 자, 계산해 주시면 몇입니까? 이게 이제 3팩 해서 6이지, 그지? 얘네들 다 더하면 답이 나올 거야, 이제. 확인해 보자. 자. 자, 4가 몇 개 있죠, 4가? 4가 4개 있네? 자, 6도 4개 있지, 그지? 6도 4개? 계산하시면 몇입니까? 16 더하기 24니까 최종답 몇이야? 40.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일단 답은 40이야, 40. 40인데, 이렇게 푸는 방법이 이제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이야. 두 번째 풀이가 있어, 잘 봐. 두 번째 풀이는 뭐냐면은, 이게
좀 더 어렵지만 더 그 활용하기가 좋아. 문제가 더 간결해. 나머지를 이용해서 푸는 거야. 나머지를 이용해서. 3으로 나눈 나머지를 이용한 풀이야. 근데 어떻게? 각 자릿수를 3으로 나눈 나머지를 이용해서 푸는 풀이가 있어. 그게 뭐냐? 자, 이렇게 푸는 겁니다. 먼저 저 6개의 수를 각각 3으로 나눈 나머지로 분류를 해보잖아요. 이제 분류를. 그러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 놈, 1인 놈, 2인 놈이 있겠지. 그지? 자, 저 0, 1, 2, 3, 4, 5 중에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 수 뭐가 있습니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 수 0하고 또 몇? 3이지. 0하고 3. 나머지가 1인 수 뭐가 있어? 1하고 4. 2인 수 2하고 5. 맞니? 이 나머지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수가 뭐가 있니? 라고 물어보면 가장 먼저 4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1이라고 먼저 대답하는 거야. 왜 4라고 대답하는지 모르겠어. 1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라고. 그죠? 이렇게 리스트를 분류하는 거야. 그 다음 봐. 아까 3의 배수가 되려면 각 자리수의 합이 3의 배수면 된다며. 이거는 각 자리수를 3으로 나눈 나머지를 다 계산을 해. 각 자리수를. 그러면 0, 1, 2 중에 하나 나와. 그것들이 이제 3의 배수인지 따져봐도 돼. 그것들의 합이. 그럼 어떤 케이스가 존재할 수가 있냐면, 이게 어떤 케이스가 존재할 수 있냐면, 원래는 3개를 이제 가지고 하는 거라면, 원래는 봐봐. 0, 0, 0, 1, 1, 1, 2, 2, 2, 0, 1, 2. 원래 이렇게 4가지 케이스밖에 없어. 원래는 이게. 원래는 저건데, 근데 이 문제는 나머지가 0인 수를 최대 2개까지밖에 못 뽑으니까, 이런 케이스는 문제 상황에서는 지금 안 되는 거야. 이 문제 상황에서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각 자리수를 3으로 나눈 나머지 계산한 거야. 걔네를 다 더해봐. 그냥 3의 배수 나오잖아. 다 더하면. 이렇게도 계산할 수가 있다고. 그럼 이 케이스를 파고들 거야. 잘 봐. 나머지가 0인 수가 도대체 저 둘 중에 뭐가 올까? 이씨 1이죠. 이씨. 나머지가 1인 수, 저 둘 중에 뭐가 올까? 이씨 1이겠지. 이씨 1. 나머지가 2인 수, 저 둘 중에 뭐가 올까? 이씨 1이겠지. 이씨 1. 이렇게 한 다음에 이 0, 1, 2 이거 자리를 나열할 수 있잖아요. 이제 뭐 2, 1, 0 이렇게 올 수도 있잖아. 나열한 경우의 수가 몇이야? 3팩이라고 3팩. 이렇게 계산을 해버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게 이거 맨 앞에 0이 올 수도 있어. 0은 나머지가 0이죠. 3으로 나눈 나머지가. 그러니까 맨 앞에 0이 왔을 때 나머지가 0인 수가 왔을 때 이 둘 중에서 얘를 선택한 다음에 얘를 이제 맨 앞에 0을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얘는 숫자가 이미 0이라고 결정이 된 거야. 내가 지금 쓴 숫자는 나머지야. 나머지. 3으로 나눈 나머지. 얘를 이제 3으로 나눈 나머지를 0이라고 보고 1, 2가 나열이 되는 다시 나머지가 1인 수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이거. 나머지가 2인 수 선택하는 경우의 수 이거. 1, 2가 자리가 바뀌는 경우의 수 이거. 이걸 계산하면은 굳이 저 노가다 안 해도 된다고. 2, 2, 2, 3. 2, 2, 2, 6이니까 얘가 48. 얘가 계산하면 그냥 8. 이걸 빼니까 40이 나오잖아. 다시. 저 노가다를 안 해도 된다고. 노가다를. 그래서 이렇게 풀어야 훨씬 효율적인 거야. 이렇게 풀어야. 이렇게 풀어야 효율적인데 딱 봤을 때 와 저게 뭔 말이지 막 어려워서 이제 되게 그냥 까먹고 싶게 생겼지 이제. 이렇게 굳이 풀고 싶지 않고 저렇게 노가다 띄고 싶지? 머리가 나쁘면 얘들아 몸이 고생하는 거야. 어떻게든 더 쉬운 방법이 있으면 알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라고. 알겠지? 잘 깨우치세요 이거. 3으로 나눈 각 자리수를 다 3으로 나눈 나머지를 다 계산을 해놓고 쟤네들을 그랬을 때 세 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거를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세 수를 각각 다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해 버려서 그 나머지들을 이제 다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되는 거를 찾는 거라고. 그랬을 때 이렇게 원래 4가지 케이스가 있지만 문제 상황상 나머지가 0인 수가 지금 3개 이상이 없으므로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안 되는 케이스고 이 밑에 케이스만 가능하다 이거야. 밑에 케이스만.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1-4번 봅시다. 1-4번 1-4번인데 4의 배수의 개수야. 4의 배수의 개수. 자, 4의 배수의 개수. 이게 4의 배수 판정법 기억나니 얘들아? 4의 배수 판정법 기억나십니까? 뭐였습니까? 4의 배수 판정법? 네? 뭐요? 왜 주변을 쳐다봐? 왜? 4의 배수 판정법 뭔지 기억나니 이거? 이거 알아야 되는데. 어떤 수가 4의 배수인지 일단 들려면은 맨 뒤 두 자릿수가 다 4의 배수면 된다. 맨 뒤 두 자리가 4의 배수인지를 따진다. 맨 뒤 두 자리가 4의 배수인지. 맨 뒤 두 자리가 4의 배수인지. 맨 앞에 나머지 거 다 볼 필요 없어. 그냥 맨 뒤에 두 개만 보면 돼. 그냥 맨 뒤에 두 개. 해보시면, 자, 봐봐. 이게 이런 게 또 있다? 4의 배수는 결국 짝수거든. 그러면 베이스가 두 가지야. 이 케이스가 두 가지. 잘 봐. 잘 봐. 맨 뒤가 0, 4, 8로 끝날 수도 있고 2, 6으로 끝날 수가 있거든. 얘는 앞에 반드시 뭐가 올 수 있냐면은 0, 2, 4, 6, 8 짝수 계열이 올 수 있다. 짝수 계열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가 올 수 있냐면은 1, 3, 5, 7, 9 얘는 홀수 계열이 올 수 있다. 이거 홀수 계열이. 생각해 보면 저건 당연한 거야. 실제로 저렇게 수가 배치가 되면 저 수가 4의 배수가 돼. 4의 배수가. 이런 걸 다 상식으로 알아내야 된다고. 맨날 시간 지나면 까먹지 말고 잘 알아두시라고 이거를. 예를 들어볼까? 여기서 자 2, 0을 선택해. 2, 0. 20이잖아. 4의 배수. 3, 2를 선택해. 32, 4의 배수. 그러니까 어떻게 조합하든 이렇게 나오는 거지. 어떻게 조합하든. 이걸 일단 알아두시고, 그렇다면 이 문제 상황으로 한번 좀 풀어보면은 맨 뒤에 두 자리가 4의 배수여야 되는데 우리는 세 자리를 결정하는 거니까, 자 이제 봐봐 이거. 맨 뒤가 그럼 이제 0일 때랑 맨 뒤가 그럼 이제 2일 때랑 맨 뒤가 그럼 이제 4일 때로 케이스를 세 개로 얘는 나눠볼게. 세 개로. 자, 왜 세 개로 나누냐면은 0, 4는 같은 케이스에 분류가 되어 있지 않나요? 근데 0이 맨 앞에 못 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하고 얘는 좀 구별해서 봐야지. 맨 뒤에 0이 왔다. 이 앞에 바로 뭐가 와줘야 되냐면은 짝수가 와야 돼. 짝수. 짝수가 지금 뭐 있습니까? 2, 4밖에 없거든요. 2, 4. 그러니까 여기 짝수 때문에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맨 앞자리는 나머지 4개 숫자, 4가지 수의 경우의 수가 있다 이거라고. 4가지 경우의 수. 이렇게 경우의 수를 발생시키시고,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자, 요거는 이제 앞에 홀수가 와줘야 돼, 홀수가. 홀수 이제 뭐가 올 수 있냐면은 1, 3, 5가 올 수 있으니까 1, 3, 5. 그래서 3 곱하기 앞에는 0이 못 오죠? 3이지. 이런 식으로 경우수 계산하는 거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고 맨 마지막은 맨 뒤에 4가 왔잖아. 그러면 여기에 뭐가 올 수 있어 이제? 짝수 0, 2가 올 수 있는데 얘는 여기에 0이 온 거하고 여기에 2가 온 게 다를 걸. 경우의 수가. 이거 다른 거 알겠니? 경우의 수. 0이 위치가 중요하잖아. 얘는 그럼 앞에 올 수 있는 게 4가지가 가능할 것이고 얘는 앞에 0이 못 오니까 3가지만 가능할 거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들이 가능할 것 같다. 더해. 17, 7, 24. 이렇게. 24 맞나? 이렇게 답을 내주실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3의 배수, 4의 배수 이렇게 잘 따질 수 있어야 돼. 3의 배수, 4의 배수. 그 다음에 필수에 넘겨서 8번. 교과서에 이제 있는 되게 이제 자주 시험에 나오는 문제야, 이거. 자, 자주 시험에 나오는 문제인데 필수제 8입니다. 자, 얘는 뭐 하는 거냐? 2차 방정식의 두 군이 저렇게 주어질 때 이제 nr을 구해주는 문제래. 자, 이 문제를 한번 딱 볼래, 얘들아? 딱 보자마자 이거를 좀 어떻게
풀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2차 방정식이 근이 주어졌잖아. 자, 근이 주어졌으니까 대입할 수 있긴 한데, 근데 이 문제는 근과 계수의 관계로 풀어야 돼. 대입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풀이거든, 이 문제에서는. 근데 물론 이거 잘 생각했어. 근데 이 문제는 근과 계수의 관계야. 근데 보통은 이제 그냥 평범한 문제들은 보통 대입하는 문제들이 많고, 그 이상의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 문제들은 보통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해줘야 돼. 근을 두 개를 알려줬으면 두 개 다 아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자, 두 근의 합계선이 뭐죠? 둘이 더하면 5죠, 5. 5가 뭐랑 같아? 마이너스 요거분의 요거. 몇이야? 12분의 3 곱하기 NCR이죠? 정리. 여기 4니까 NCR이 몇이야? 20이야. 만약에 내가 조합을 내가 잘 외웠다. 여기서 사실 바로 답이 나와야 돼. N이 6, R이 3 이렇게 바로 답이 나와야 돼. 왜냐면 NCR이 20이 되는 거는 보통 딱 거의 정해져 있거든. 곱도 해보자, 곱. 자, 곱은 뭐식입니까? 곱은 마이너스 50이죠. 이게 어떻게 돼? 요거분의 요거 맞습니까? 그러면은 12분의 자, 5 곱하기 뭐야 이거? NPR인가? 5 곱하기 NPR? 양변 약분 10으로. 근데 얘가 지금 이게 마이너스 하나 더 있구나. 마이너스 하나 더 있으니까 마이너스 하나 더 처리해 주시면은 자, NPR이 뭐시기야 이거? NPR이 120이지 120. NPR이 120이다. 자,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NR 구하는 거라고. 자, 어떻게 하냐? 자, 기억해야 될 거. NPR은 애초에 공식 자체가 애가 NCR 곱하기 R 팩토리얼이야, 애초에. 얘가 지금 20이 돼, 문제에서. 그럼 뒤에 게 몇이어야 돼, 이게? 뒤에 게. 60. 6이어야 되니까 R이 몇이야? R이 3이야. 그러니까 결국 이거지. NP3이 120. 즉 N부터 시작해서 3개 곱한 게 120이 되도록 하는 걸 찾는 거라고, 이거를. 이거를 찾는 거다, 이거를. 이걸 찾는 거야. 뭡니까, 저거? 어떤 연속된 세수를 곱해야 120이 되는 거야. 아까 계산해봤는데. 654. 654. 그러니까 N이 6이라고, N이 6. R이 3이고. 둘이 더해주라고 했으니까 답을 9라고 해주는 거지. 9. 이렇게 푸는 거야.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하는 겁니다. 이거 대입을 진짜 끔찍해라. 이거 대입하면은 식이 개빡세, 진짜. 그러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 자, 라스트. 자, 행렬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일단은 행렬은 그냥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그 대신 다음 시간에 개빡셀 거야. 너네 월요일 날 수업이야. 자, 봅시다 이거. 자, 다음은 봅시다. 다음은 이 식이 항상 성립함을 증명하래. 이거 증명하는 거 진짜 자주 나와, 얘들아. R 곱하기 NCR은 N 곱하기 뭐 N-1이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확인해 봅시다. 이제 얘를. 자, 얘를 이제 변형을 해가지고 얘가 결국 될 수밖에 없음을 확인해 보자. 자, 이거 알아야 돼.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알아야 될 사실. NPR 내가 뭐라고 했지, 얘들아? NPR은 앞에 거 팩토리얼이 분자, 앞에서 뒤에 거 뺀 거 팩토리얼이 분모라고, 이거. 이게 NPR이라고. 되게 못 외우게 생겼지만 외워야 된다고, 이거. NCR 뭐식이라고, NCR? 앞에 거 팩토리얼 분자, 그 다음에 앞에서 뒤에 거 뺀 거 팩토리얼, 뒤에 거 팩토리얼. 이렇게. 이걸 일단 유념한 채로 문제를 푸는 거야. 이걸 유념한 채로. 그럼 보자. 봅시다, 이거. 자, n 곱하기 n-1c r-1은 이게 뭐 하는 거냐? n 한 다음에 자, n-1c r-1을 자, 앞에 거 팩토리얼 분자에 쓰시고, 자, 그 다음에 뒤에는 뒤에 거 팩토리얼 먼저 썼어. 그 다음에 앞에서 뒤에 거 뺀 거 팩토리얼. 앞에서 뒤에 거 빼면 몇이야? 빨리 보고 계산해. 앞에서 뒤에 거 빼면 몇이야? 자신 있게 대답해. 뭐라고? n-r 해주고 팩토리얼까지. 일단 이게 가야 써놓자.
가 n-r패. 자, 그 다음에 나야. 얘들아 봐봐.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잘 보면 분모가 r 빼기 1, n 빼기 r 곱해져 있잖아. n이랑 얘랑 곱해진 거야. 얘들아 이게 뭔지 알겠니? 자, 요거 뭐네 이거. 센스 있게 생각해봐. 저게 뭘까? 그치, n 팩토리얼. 1부터 n까지 곱이지 이게. 얘는 1부터 n-1까지 곱한 거니까 하나 더 곱한 거란 말이야. 좋습니다. 그래서 나가 n 팩토리얼이다. n 팩토리얼. 나가 n 팩토리얼이야. 요거다. 자, 근데 그 다음에 좀 어려우니까 잘 보셔야 돼. 잘 봐. 변형을 하는 거야. 지금 분모가 r 빼기 1팩이잖아. 그 분자 분모에다가 이 상태에서 봐봐. 여기 다 있을게. 현재 이 상태인데 내가 분자 분모에다가 r을 곱해. 분자 분모에다가 동시에. 이게 r을 곱하거든. 그래서 여기 r 곱하기 n팩 있잖아. 그리고 여기 n-r팩 있잖아 이거. 얘네들이 곱한 게 여기 와야 돼. 이거 뭐야? 얘네들이 곱한 건? r 팩토리얼. 아 이거 똑같이. 아까처럼 똑같이. r 팩토리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단은 r 팩토리얼이지. r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얘들아 이거 항상 수학은 자 도현아 수학은 항상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좀 비슷한데 달라. 거꾸로 할 수 있어야 돼 항상 얘들아. 봐봐 우리가 글자를 오른쪽으로 읽잖아. 수학은 보통 등호가 많이 나오는데 야 거꾸로도 성립하는 거 아니야? 거꾸로 읽어도? 야 이걸 보고 얘가 이거다라는 걸 알아야 돼. 이걸 보고 얘가 이거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너네는 여기 지금 이 맨 마지막 식 봐봐. n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앞에 r이 곱해져 있지. 너네 이거 보고 이게 ncr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저게 이 식이랑 똑같거든. 잘 보면 이걸 알아야 돼. 거꾸로 할 수 있어야 돼. 거꾸로. 그래서 r 하나 남았으니까 r 곱하기 ncr로 정리가 된다 이거지. r 곱하기 ncr.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n-r, nr 나온 거는 몇 번이라고요? 5번입니까? 네, 이렇게 확인되겠습니다. 여기까지.